예, 안녕하세요. 에버퓨어에서 기술 총괄을 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퓨어 기술팀 심화영이라고 합니다. 예, 데이터넷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보건력 관련 웨비나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대주제가 사이버 보건력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 에버퓨어가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연속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버퓨어가 준비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셔서 불편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화재의 뉴스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는 단순히 서비스가 안 됐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복구하지 못했다는데 아마 많은 분노와 관심을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1등급 업무가 약 40개 업무가 있는데요. 전부 다 복구하는데 약 35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날 2026년에 이 데이터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한 달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모든 엔드 유저, 사용자분들은 다 같이 더 빠른 복구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복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정보 시스템 가동률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보공공기관에서 작년 8월 달에 동일한 어떠한 장애 허용 시간에 대해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장애 등급을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누었고요.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을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1등급 업무 같은 경우는 120분 안에 서비스가 복구되기를 가이드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은 금융권의 어떠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복구 목표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핵심 업무는 24시간 이내로 복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24시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라는 복구 시간이 걸렸었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백업과 복구 시스템에 어떠한 큰 챌린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등급별로 나눠서 정확한 RPO, RTO, 그러니까 복구 시간을 다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느린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백업 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사실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복구에 대한 관점보단 백업의 관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초반에 9.11 테러 당시에 데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났을 때 저희 데이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납득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대로 왔을 때는 이제 복구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시스템 구축한 거는 백업에 대한, 그러니까 백업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반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백업을 할 때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중복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어딘가에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99% 정도의 데이터가 중복 제거 압축이 됩니다. 그럼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압축된 데이터,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다시 풀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100테라를 백업할 때는 중복 제거 압축해서 1테라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가져올 때는 이걸 다 풀어서 100테라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느리다는 단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평균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간당 1TB 정도를 복구할 수 있다고 업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기반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의 그 미디어의 리미테이션, 제약 때문에 더 많은 거대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또 보완하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고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커집니다.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장애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믿고 맡길 데이터 백업분이 이 시스템 자체가 장애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구 관점, 데이터 리질리언스 관점에서는 얼마나 심플하고 장애 복구에 초점을 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했느냐입니다. 작년에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가장 늦게 복구된 업무들을 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눅스 서버에 있는 서비스들을 복구하는데 오래 걸렸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리눅스 서버에 있는 서비스를 복구하는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리눅스 서버 위에서 구동하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좀 표현한 게 맞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백업과 복구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의 어떠한 어려움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거대해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충분한 백업과 복구 전략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버퓨어는 이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빠릅니다. 빠른 복구 회복력을 저희가 자신 있게 전달을 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올 플래시만 다루는 기업으로서요. 이 복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티브 데이터 센터와 같이 스토리지를 미러링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논리적 장애랑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 백업본을 가지고 와서 복구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버퓨어 스토리지를 한번 도입하고 나시면은 제품이 보통은 8년 정도 되면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됩니다. 단종이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는 이 새로운 스토리지로 교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는 중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일례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넘기는 것도 저희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기업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넘기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입니다. 근데 에버퓨어를 사용하시면은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컨트롤 교체만으로 항상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빠르게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플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에버퓨어의 장점이 뭐냐고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으세요. 고객분들도 많이 물으시는데 에버퓨어의 장점 하나를 꼽으라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다는 장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타 벤더는 SSD를 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SD를 산다든가 하이닉스의 SSD 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에버퓨어는 이 모듈 자체를 직접 개발을 합니다. 메모리만 받아서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정말 엔드 투 엔드로 극대화해서 성능을 끌어낼 수 있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의 안정성은 기존의 SSD 안정성보다 10배 이상의 안정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올 플래시로 하고 또 중복 제거 압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컴팩트하고 심플한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장애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상면 전력 절감을 해서 ETCO에 대한 개선 효과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백업하고 복구하는 저희 전문 솔루션을 제공을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전에 정의된 정책 기반의 스테이트풀 세트랑 그리고 하위 디렉토리까지도 모두 다 한 번에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클릭만으로 언제든지 쉽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거버넌스 기반, 정책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된 어떤 폴리시대로
기반으로 자동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DR 전환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복구력을 한 번에 자동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부터 할까요? 벌써 이 솔루션이 업계에 나온 지는 거의 15년 넘게 나와 있고요. 네노라 하는 저희 국내 모든 대규모 기업들은 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두 개의 스토리지가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미러링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가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중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세대 모델이 2012년에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XR5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300에서 M 시리즈, X 시리즈, 그래서 X 안에서도 리비전 되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시면은 더 이상 어떤 데이터를 넘기는 거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센터 장애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물리적인 장애에 대한 보안책입니다. 항상 미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커럽션 됐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해커가 암호화를 하면은 반대편도 똑같이 암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이랑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은 백업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부어내느냐가 가장 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1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별로 저희는 복구 성능을 다 개런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게는 수십 테라바이트 퍼 아워에서 많게는 30에서 50 테라바이트 퍼 아워까지 제공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업계에서는 보통 1시간에 1 테라바이트를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30배에서 50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 기반의 백업 시스템이 총 렉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하게 약 6페타바이트 정도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렉 상면을 88RU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에버퓨어 솔루션으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렉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12RU, 그러니까 4분의 1 렉 정도만 사용을 했고요. 전체 물리 용량은 9페타바이트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자, 그래서 상명 비용을 86% 절감을 했고, 그리고 전력 비용도 85%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구 성능을 볼까요? 기존의 시스템에서 복구 성능은 시간당 약 1.1 테라바이트 아워를 복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저희의 에버퓨어 솔루션으로 넘어온 다음에는 시간당 12 테라바이트 퍼 아워로 저희가 복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보호를 11배 개선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ETCO 절감을 85% 절감했고, 약 5년 운영을 했을 때 하나 기준으로 약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사례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애니얼 리턴 레이트, 그러니까 장이 나서 회수되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 부분이 기존의 일반 SSD 부분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장애율이 연간 1에서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저희가 직접 만드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인데요. 저희는 0.2% 정도로 장애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나는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가 국내 대기업에 내놓은 장비 대수와 그리고 모듈 수, 그리고 장애 건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 2,000개 정도의 모듈을 저희가 3개의 기업에 납품을 했고요. 거기에서 장애난 건수는 단 3건입니다. 그래서 5년간 저희는 0.02%의 장애 건수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에버퓨어가 얘기하는 DFM, 저희가 직접 만든 모듈의 장애 퍼센테이지는 연간 약 0.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0.02%로 저희가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86 서버 위에 3개의 커다란 VM이 있고 각각의 작은 네모가 이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를 갖고 있고요. 컨피그레이션도 갖고 있고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업 방식으로는 전체 머신을 백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핑크색 네모 안에 작은 네모들을 개별로 저희가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한다면 굉장히 빠르겠지만 기존의 백업 방식은 버추얼 머신, 전체 머신 자체를 백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오렌지색 4개만 하면 되는데 큰 버추얼 머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구할 때는 이 전체 버추얼 머신을 복구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조합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에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백업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프로세스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퍼시스턴트 볼륨부터 시작해서 컨피그레이션과 리소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기존처럼 데이터만 백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각각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와 컨피그레이션을 한 번에 말아서 백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 에버퓨어가 컨테이너에 맞는, 쿠버네티스에 맞는 백업과 복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가 앞에 3가지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심플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DR 재난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DR로 복구해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매뉴얼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보건 시스템을 느리게 하고 프로세스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저희가 사전에 미리 거버넌스로 다 정의를 해놓고 정리된 거버넌스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에버퓨어는 EDC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를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으로 놓고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인지해서 클라우드처럼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고객사의 스토리지를 100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100대를 하나의 함대처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함대 안에서 하나의 선박이 장애가 나거나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어떤 등급별로 서비스를 먼저 넘길 것인가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EDC 퓨전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런 EDC 퓨전을 쓰시면은 알림이랑 컨텍스트를 그냥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럼북으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거버넌스에 의해서 클릭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런 럼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엔드투엔드로 워크플로우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작업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리뷰할 때에도 어떠한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사이버 위협입니다. 사이버 리질리언스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사이버 보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 해커들이 들어오는데 AI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작년 말에 리포트에 의하면 에이전틱 AI로 침투하는 사례가 53%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투 확산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제가 사이버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5년 전에 얘기할 때는 거의 해커가 침투해서 확인하는데 반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거든요. 데이터가 어디로 백업가고 어디에 복구 시스템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반년 정도를 기다리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29분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이 시간도 2025년 대비 약 65% 빨라진 거고요. 지금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고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랜섬웨어의 피해액이 2026년에 7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격리하고 보호하는 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복원력에도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제 정상 운영으로 복구하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토리지 사이버 복원력은 필수 과제가 있습니다. AI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다 복원력을 갖춰야 될 텐데요. 맨 아래서부터 네트워크 계층, 엔드포인트 계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이 데이터 기반의 계층입니다. 기존에는 스토리지는 수동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장애가 나타났을 때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수동적으로 매뉴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액티브 디펜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액티브 디펜더 역할을 하느냐? 속도, 가시성, 그리고 제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단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요. 보안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갖춰야 될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시 굉장히 빨라야 되고 대응이 자동화돼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야만 스토리지가 액티브 디펜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지가 액티브 디펜더 역할을 할 때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 그리고 고객분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셨는지 저희 심하영 과장께서 뒤에 이어서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S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액티브 디펜더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이버 복원력의 핵심은 단순한 백업과 예방이 아니고요. 실제 장애 발생 시 서비스를 연속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화된 액티브 디펜더의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 4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주 중요한 워크로드를 위한 액티브 데이터 센터와 이제 장거리 DR 사례입니다. 와이스님께서 앞에서 양쪽 사이트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유지되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솔루션이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축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인 이베이 재팬의 사례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근거리 지역에서 스토리지를 2대 놓고 액티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키텍처 중간에 보시면은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에버표의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쿼럼 역할을 하는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미디에이터가 양쪽 스토리지를 감시를 하고 있다가 살아남은 쪽에 우선권을 줘서 그쪽으로 자동화된 운영을 지속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토록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실제로 장애 발생했을 때에도 사람이 뭔가 클릭을 해서 페일오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해당 고객사는 부산에 DR 센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하나의 세트를 부산에 똑같이 구축하고 어싱크 방식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추가 복제를 전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거리에서는 AADC를 사용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거리에는 어싱크 DR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비한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가 필요했던 한국의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S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키트 제조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는 랜섬웨어에 대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이제 기존의 VM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VM웨어 백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능 저하가 있는 그런 챌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버퓨어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운영 스토리지로는 저희 스케일업 방식의 플래시 어레이라는 제품을 도입을 드렸고요. 이제 백업 쪽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플래시 블레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보통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서 해커가 백업본을 전부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주는 솔루션인 세이프 모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사에서 실제로 도입하기 전에 POC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른 스토리지로 복구를 했을 때에는 보통 1일 정도를 시간이 소요되어서 복구를 했는데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를 통해서는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기존 대비 약 12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복구 속도를 높인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VM 백업을 하고 계시던 고객사였는데요. 보통은 VM 스냅샷을 만들고 백업을 한 뒤에 백업이 끝나면은 VM 스냅샷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VM 스냅샷을 삭제할 때 원본 데이터와 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에버퓨어가 빔과 연동해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백업에는 VM 스냅샷이 아니고 에버퓨어의 스냅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VM 스냅샷은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했다가 바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이슈나 시간에 대한 이슈가 최소화돼서 백업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는 백업 솔루션이 뭐든 간에 빔이든 베리터스나 컴폴트 같은 게 있을 건데요. 이런 솔루션은 그대로 두고 스토리지, 백업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백업 스토리지만 에버퓨어 걸로 바꿔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람다256의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블록체인의 서비스 규모는 점차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서비스를 점점 커지게 되고 약간 운영에 대한 복잡성도 많이 늘어나서 고객은 이거를 해야 되는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버퓨어의 클라우드형 구동 모델인 에버그린1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버퓨어는 스토리지를 상위 모델로 교체하거나 데이터 증설을 할 때 서비스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사는 서비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증설이나 세대 교체를 할 때 항상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고 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서비스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장비 도입할 때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이 에버그린1이라고 하는 구동 모델을 이용하면 초기 부담 없이 월 과금 기반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반도체 가격 이슈가 극심하게 변동되는 상황에서도 에버퓨어는 초기 계약한 가격으로 고정금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예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온프레미스의 민첩성과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술 아키텍처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과 구동 모델까지 포함해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쿠버네티스를 위한 싱크 방식의 DR 글로벌 레퍼런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데이터만 복제된다고 끝나지 않고요. 어플리케이션 일관성과 운영 자동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에버퓨어의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소스 클러스터의 어떠한 변경 사항이 타겟으로 즉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정합성을 맞추냐면 아래쪽에 있는 KVDB가 보이실 텐데요. 이 KVDB는 쉽게 말씀드리면 포트웍스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나 메타데이터 같은 것을 저장하는 etcd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VDB를 프로덕트 환경, DR 환경, 클라우드 환경 이렇게 3개에 분산해서 컬럼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사이트에 장애가 났을 때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서비스 연속성을 가져가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객은 데이터 손실 없는 RPO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구할 때에도 1시간 이내로 짧은 복구 시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포트웍스를 사용하면 단순히 백업뿐만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단위 보호와 복구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정리 장표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은 백업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백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고객이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단순 소상 기술이 아니고요. 장애 발생 시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액티브 클러스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액티브 싱크 기반인 무중단 서비스 연속성, 물리장애 대비해서는 이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논리적 장애에 대해서는 고속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 래피드 리스토어를 이용해서 빠르게 복구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랜섬웨어 같은 그런 데이터가 삭제되는 위험에 대비해서 세이프 모드 솔루션으로 이제 무손실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형 구동 모델을 통해서는 이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인프라 걱정 없이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되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포트웍스를 사용하며 스테이트풀한 애플리케이션의 일관된 보호와 DR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에버퓨어가 제공하는 퓨전을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 기반의 자동화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 시에도 미리 지정해둔 프로세스를 통해서 빠른 복구와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은 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복구와 신뢰성, 그리고 자동화된 실행력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금까지 4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하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4개의 주요 레퍼런스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이버 리질리언스입니다. 그쵸? 근데 에버퓨어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비즈니스 리질리언스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항상 가동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서 저희가 액티브 클러스터, 액티브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결국은 사이버 리질리언스, 해커가 침입하거나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백업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구를 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백업본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백업본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복구 성능까지 다 갖춰졌을 때 과연 얼마나 자동화돼서 정책 기반의 플로어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3가지로 핵심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백업이 아닌 복구 관점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백업과 복구 전략 같이 갖춰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거버넌스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버퓨어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